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범수의 복수라는 주제입니다. 저번 제1편에 원교 근공에서 보았듯이 범수는 진나라의 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진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위나라 같은 경우에 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위나라에서 보내졌던 사신이 수가였습니다. 당시 범수는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진나라 재상이 장록이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가도 장록이 설마 범수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가의 생각으로는 범수가 들판에 버려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범수 같은 경우에 수가가 위나라 사신으로 진나라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허름한 옷차림을 해가지고 초라하게 꾸며서 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는 죽은 줄만 알았던 범수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의 옷차림이 초라한 것을 보고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툼한 명주 속옷을 범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범수는 지금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가는 혹시 재상에게 우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범수는 본인의 주인이 재상을 잘 알고 있으니 자신이 다리를 놓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수가를 데리고 직접 마차를 몰고 재상의 관저로 마차를 몰고 갔습니다. 관저 앞에 도달해서 수가를 잠시 밖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에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범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수가가 문지기에게 재상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문지기는 방금 당신과 함께 여기에 왔었던 그분이 바로 재상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수가는 범수가 진나라의 재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진나라의 재상 관저에서 각국의 사신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때 각국의 사신들이 사내의 진미를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가에게는 말의 여물인 짚과 콩을 접시에 담아서 수가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범수는 수가에게 자신을 무고하여 가혹한 고문을 받고 변기에 버려져 결국 들판에 버려지도록 자신을 방치하였던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두터운 명주 속옷을 선물한 것을 보아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위나라로 가서 위나라 왕에게 위제의 목을 바치도록 전하라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나라의 도성으로 쳐들어가 위나라의 도성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 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수가가 위나라에 귀국해서 위제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했을 때 위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조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조나라의 평완군에게 가서 몸을 위탁해 하였습니다. 당시 진나라 왕은 범수의 사연을 알게 되어서 범수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평양군을 사신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군이 사신으로 왔을 때 평양군에게 위제를 자신에게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양군은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 그 위제를 돌려보낼 수 없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다시 조나라 왕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제의 목을 바치지 않으면 평양군을 돌려보내지 않겠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조나라 왕은 어쩔 수 없이 위제를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위제는 이제 갈 곳이 없음을 느끼고 자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범수는 원한을 갚게 됩니다. 한편 범수의 경우에는 밥 한 그릇을 얻어먹어도 반드시 은혜를 갚고 눈을 한번 흘킨 상대에 대해서도 반드시 복수를 한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은원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범수가 나중에 위기에 몰려서 슬기롭게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